6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은 이 제목이 원운동과 뉴턴 법칙의 적용해서 앞에서 했던 그런 유사한 그런 이제 알짜 힘을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운동의 가속도 찾아내는 뭐 그런 이제 문제들 중에 좀 이제 원운동과 관련된 거를 이제 뽑아놓은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단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원운동을 했어요. 원운동을 했고 이제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죠. 등속으로 움직이는 원운동의 경우. 그래서 이 속도 벡터의 이 방향은 바뀌지만은 크기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접선 방향으로 V였다면 여기서도 접선 방향으로 V 이렇게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이제 달라지는 그렇게 해서 벡터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제 크기나 방향 중에 하나가 다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벡터와 요 벡터는 다른 벡터예요. 왜냐하면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니까 계속 이제 속도 벡터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속도 벡터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죠? 가속도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속도 벡터는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원운동을 할 때 만드는 그 원의 중심을 향해서 가속도 벡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했죠. 그 가속도 벡터가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유도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그 원의 반지름 분의 이제 접선 속도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운동에서 왜 원운동이 유지가 될까요? 이 운동을 가만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실이 있어서 이제 그 물체에 실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 이제 얘를 뺑 돌리니까 이제 원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원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 원운동을 시키는 그 주체 구심력의 주체는 결국은 이 줄이 바로 요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줄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는 거. 앞에 우리가 장력 배웠죠. 줄이 잡아당겨주는 뭐 그런 거 했었죠. 우리가 어투드 머신에서 이제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도르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려가는데 여기도 장력이 작용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장력이 작용하죠. 같은 거죠. 같은 장력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장력이 이 물체를 끌어주는 거고 이쪽에서는 장력이 물체가 내려가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요 물체에 따라서 장력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장력의 역할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심력, 그리고 이제 구심 가속도에다가 물체의 질량을 곱해주면 바로 이제 구심력이 되는 거고, 그 구심력이 바로 이제 구심 가속도에다가 질량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을 이제 장력 T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력도 줄마다 이제 그 줄이 뭐 좀 잘 끊어지는 줄이 있고 단단한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력이 또 버텨주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줄은 장력이 뭐 100N을 버틴다 했는데 이 속도가 빨라져 갖고 구심력이 100N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 버틸 수 있는 장력의 한계는 그러니까 최대 장력이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최대 정지 마찰력 하듯이
그러니까 이 장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어서 이 속도가 뭐 10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10 집어넣고 이렇게 한 정도의 장력이 있는 거고, 20이다 그러면 20 집어넣고 요거 계산한 거, 뭐 질량이 10kg, 뭐 반지름이 10kg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계산한 그 이제 줄의 장력이 있는 것이고, 뭐 30이다 그러면 이제 30을 집어넣어서 장력이 있는데, 그때 결국은 줄의 장력은 변하는 거죠. 줄의 장력은 결국은 이제 요 속도에 따라서 이제 구심 가속도가 변하는 것만큼 줄의 장력이 변하죠. 근데 장력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으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됐는데 그때에 필요한 구심력이 이 줄의 장력, 줄의 최대 장력보다 크더라. 그렇게 되면 이제 줄은 끊어져서, 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 물체는 원운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이제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장력 문제로서 우리가 좀 전에는 이제 평면상의 원운동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원추 진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정에 매달려서 이렇게 원운동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서 이게 이제 삥삥 도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와 같은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주어진 이 줄의 장력이 있을 것이고, 그죠? 줄이 장력이 잡아주니까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 줄의 장력이 더 이상 그 이제 구심력을 이제 잡아주지 못하면은 그러면 줄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장력이 이 원궤도가 평면상에 있었죠. 평면상의 원궤도였고, 그래서 장력이 이제 이 구심력 방향으로 바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줄의 장력이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고, 이 원운동에서의 구심력은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FC는. 그래서 이제 이 구심력과 장력의 방향이 이제 같지 않은 거죠. 좀 전처럼. 그래서 일단 이것이 이제 안정된 궤도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흔들리면 안 되죠. 그죠? 위아래로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야 되니까 위아래 방향으로는 평형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위아래 방향에서 윗방향의 힘은 요 장력의, 이게 윗방향의 힘은 이제 이거니까 이게 바로 윗방향의 힘이니까 장력의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y 방향 쪽의 그 힘은 t 코사인 세타가 이제 장력에 의해서 이제 얻어지는 것이고, 아래 방향은 mg예요. 그죠? 요것의 무게. 그렇게 해서 위아래 쪽으로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t 코사인 세타, 즉 플러스 방향의 t 코사인 세타와 마이너스 방향의 mg를 합했을 때 알자임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t 코사인 세타가 mg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x 방향의 그 이제 그 알자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t 사인 세타죠. t 사인 세타. 그죠? x 방향의 알자임은 t 사인 세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 방향의 알자임은 t 사인 세타인데 그것이 바로 구심력의 역할을 해요. 좀 전에 평면에서 돌 때는 t가 구심력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t의 사인 세타 한 것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요 반경, 요거죠. 요거 r분의 mv 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t가 r분의 mv 제곱 같았는데, 이제는 t 사인 세타가 r분의 mv 제곱과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이제 일식이라 그러고, 요거 t 사인 세타는 r분의 mv 제곱, 이걸 일식이라 그러고, 요거 t 코사인 세타 이퀄 mg를 갖다가 이식이라 그러면은 1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1씩 나누기 2씩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t 사인 세타 나누기 t 코사인 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탄젠스 세타가 되죠. 그죠? 좌변은 탄젠스 세타가 되고 우변은 이거 나누기 mg 하니까 m끼리는 없어지고 rg분의 v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속도 v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게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한 속도 v는 어떻게 되느냐? rg 탄젠스 세타의 스퀘어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이 줄의 장력은 어떻게 되죠? 이 v 대신에 rg 탄젠스 세타를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어서 이 사인 세타로 최종적으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제 줄의 장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정된 궤도를 구할 이렇게 세타만큼 이 수직 방향의 그 각도가 주어졌을 때 이 안정된 궤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한 요 물체의 요 평면에서의 접선 속도 이거죠,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물체의 이 접선 속도는 rg 탄젠스 세타예요. 그러니까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안정된 궤도를 유지하려면은 접선 속도가 커져야 되죠. 그죠? 세타가 커지면은. 그죠? 세타가 커지면은 또 어떻게 되죠? r도 커지죠. 그죠? 세타 이게 증가했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r도 커지는 거예요. r도. 그죠? 그렇게 해서 세타가 커지면은 이제 이 r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커지니까 어떻게 되죠? 속도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빨리 돌아야죠. 그래서 놀이공원에 있는 거 보면은 바닥에 있을 땐 천천히 돌다가 점점 속도를 빨리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서 돌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요 r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요 길이 l의 뭐죠? l의 사인 세타죠. 그죠? 요 r이라고 하는 건 요 반지름이라고 한 원의 반지름은 요 줄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여기 이 길이를 갖다 l이라 그러면 l의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r 대신에 l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l 사인 세타가 커지죠. 따라서 r도 커지는 거죠. 그리고 탄젠스 세타도 커지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커지니까 속도가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각도가 큰 이 높은 쪽에서의 이 안정적인 이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차가 회전을 하는 경우죠. 자동차가 회전 운동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게 원궤도가 이렇게 있죠. 원궤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거고, 자동차가 회전 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원에, 이게 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여기 원의 중심이라고 치면은,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의 구심력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이 중심에서 뭐 잡아당겨 주는 게 있나요? 아까 물체를 줄에다 매서 돌릴 때는 그 물체를 잡아당겨 주는 것이 줄이죠. 그죠? 줄의 장력이 그 물체를 이제 잡아당겨서 구심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중심에서 이 차를 잡아당기는 뭐 힘이 있나요? 없어 보이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이 도로면의 정지 마찰력이 이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작용해서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지 마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니까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속도가 v였어요. 이렇게 가는 속도가 v였어요. 그러면 m 이제 반지름이 있죠. r분의 v제곱 하면 이게 90력인데 그것이 바로 이 도로면의 마찰계수예요. 도로면의 정지 마찰력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는 움직이는데 무슨 정지냐? 차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정지 마찰력이냐? 지금 운동 방향을 봐야죠. 차는 이 방향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의 수직한 이쪽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죠? 즉, 이쪽 접선 방향으로는 차가 움직이지만은 이 안쪽 방향이나 바깥쪽 방향으로는 차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차가 정지한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때는 정지 마찰력, 이 수직한 방향으로는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 정지 마찰력이 바로 이 90력과 같아질 때 이때 차는 안정된 원궤도를 돌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를 상상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는 속도를 빨리 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고 싶은데 그러면 도대체 어느 속도까지 갈 때까지 차가 안정된 원궤도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죠? 난 빨리 돌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빨리 이제 돌면서 안정된 원궤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어떤 그 최대 속도 이런 거를 알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뭐냐면 속도가 증가해요. 증가해서 이제 굉장히 커서 증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최대로 증가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갔을 때는 바로 그때의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의 경우는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면의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지 노면마다 이제 비가 온 다음 날의 노면하고 뭐 그냥 마른 날의 노면하고의 그 정지 마찰 계수는 달라요. 그래서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요 정지 마찰 계수 하에서 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가 얼마냐 이제 그런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직 항력을 구해야 되는데 이 위아래 방향으로는 이제 아래쪽으로 중력이 차의 중력이 가해지고 그다음에 이 노면은 차의 무게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항력을 작용해서 이 위아래로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이 두 힘은 평형을 이루죠. 알자 힘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방향의 힘 m, 아랫방향의 힘 마이너스 mg가 평형을 이룬다. 0이다. 이것으로부터 n은 mg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mu s의 mg 이꼴 m r분의 v ma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로부터 이제 v max를 구하는데 질량은 상쇄되고 v max는 스퀘어 루트의 r 곱하기 g 곱하기 mu s가 되죠. 그죠? 그래서 v max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스퀘어 루트에 r 곱하기 g 곱하기 뮤s, r 곱하기 g 곱하기 뮤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노면의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이 자동차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원궤도를 정확히 돌 수 있는 그런 최대 속도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이제 해봄직하죠. 그래서 숫자가 뮤s가 얼마인가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의 뮤s가 이제 이 노면의 뮤s가 0.523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원의 반지름 r이 35m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력과도 또 9.8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지 마찰 계수가 0.523일 때 이 반지름 35m의 원궤도를 미끄러지지 않고 이제 돌 수 있는 그 최대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13.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점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속도 이 값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제 넘어서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가 이 원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죠. 교통사고죠, 그게 이제. 그래서 다음 문제는 이제 비가 와서 노면이
이제 미끄러울 때 그때 이제 최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가 와서 젖은 노면은 여기 정지 마찰 계수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와서 이제 그 이제 원운동을 해봤더니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가 8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좀 전과 다르죠. 그죠? 좀 전에는 우리가 13.4m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제 정지 마찰 계수가 0.523일 때 그때 이 원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접선 속도가 13.4m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날씨가 이제 비가 와서 이제 노면이 젖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최대 속도는 이제 8m/s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노면의 정지 마찰 계수는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이제 그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V 맥시멈이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서 이 노면의 정지 마찰 계수는 V 맥시멈의 제곱 나누기 GR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뮤S가 이제 V 맥시멈이 8이라 그랬으니까 8의 제곱 나누기 9.8이고 반지름은 35였어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0.187이더라. 그래서 아까 13.4m의 그 접선 속도를 낼 때의 그 정지 마찰 계수가 0.523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8m/s의 최대 속도의 크기만을 그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정지 마찰 계수는 0.187로 많이 줄어들었죠. 0.523에서 이제 그렇단 얘기죠. 다음 문제는 이제 원운동을 하는데 등소 원운동을 하긴 해요. 등소 원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평면상에서 등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중력 가속도가 지금 여기에 이제 수직면상에서 하는 거죠. 중력 가속도 이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하는, 아까는 평면상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력 가속도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죠? 이 평면상에서 이제 원운동을 하는데 중력 가속도는 이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그 원운동이었다면은 이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우리 마치 그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무슨 놀이기구죠. 그죠? 놀이기구 이렇게 뺑뺑 도는 놀이기구. 놀이기구인데 이것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죠. 위아래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도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밑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이게 등속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속도가 변한다거나 이렇게 안 되게. 그러면 원운동인데 이게 저기 속도가 변하면 어떡하느냐? 여기 지금 이게 다 잡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잡아주고 있어서 이 프레임이 버텨주고 있는 거죠. 프레임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에 최대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의 한계 내에서는 뭐 속도 바꿔도 돼요. 그죠? 여기서 얘가 요만큼 왔을 때는 좀 줄였다가 나중에 또 세게 돌리면 여기 가서 좀 세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레임이 버텨줘서 이제 원동을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등속도로 이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요 사람이 여기 앉았잖아요. 앉았을 때 요 의자가 사람한테 가하는 수직항력, 수직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수직항력과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의 수직항력의 크기와 요 위에서의 수직항력의 크기가 같을까 다를까 하는 거죠. 어떨까요?
같을 것 같으면은 문제는 안 되겠죠.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직항력을 어떻게 느끼나요? 자리에 앉았을 때 뭔가 의자가 나를 떠받쳐주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은 수직항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의자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나를 버텨주기 때문에, 의자가 수직항력으로 나를 버텨주기 때문에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무게와 수직항력이 비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어떤 그 밑에서 나를 떠받쳐주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은 그게 바로 수직항력이고, 이제 가만히 정지하고 있을 때는 바로 그 수직항력이 나의 몸무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직항력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직항력이 달라진다는 건 뭐냐? 내가 앉았을 때 승차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정지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때 수직항력이 작은 것이고, 약간 내가 무겁게 느껴질 때는 수직항력이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의 그 상황과 마찬가지죠. 엘리베이터 출발할 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엘리베이터 출발할 때 나는 약간 무거운 걸 느끼죠. 그럴 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바닥의 수직항력이 나한테 내 몸무게 이상으로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층에 있다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몸무게가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는 엘리베이터 바닥이 내 몸무게보다 약간 작은 힘을 나한테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수직항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수직항력을 이제 느낄 때 우리가 이제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 수직항력이 이제 크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수직항력이 크냐, 이제 그거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닥에 있을 때, 지금 바닥에, 지금 아까 이제 위에 그 바닥에 있을 때예요. 바닥에 있을 때의 수직항력, 이 BOT는 버텀이죠.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수직항력과 그다음에 이제 나의 몸무게가 있죠.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니까는 구심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나의 몸무게와 나에게 가해지는 수직항력 사이의 그 이제 알짜 힘이 바로 구심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요 두 힘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몸무게와 수직항력이, 이게 정지해 있을 때는 나의 몸무게와 수직항력이 같지만은 이게 지금 이제 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원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나의 몸무게와 수직항력은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구심력은 어떻게 되죠? 구심력은 원의 중심이 이쪽에 있으니까 구심력은 지금 일로 이렇게 향하는 거죠. 일로 이제 구심력이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심력이 이렇게 위로 향하니까는 이제 알짜힘 구심력이 이제 윗방향이 이제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알짜힘 구심력이 지금 플러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직항력이 윗방향이니까 플러스고 mg는 아랫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뺀 알짜힘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작용하니까 플러스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이 수직항력의 크기가 나의 몸무게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약간 좀 무거워지는 느낌, 즉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내가 이 아래에 있을 때 수직항력은 나의 몸무게 더하기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이제 요 휠이 지금 3m/s로 움직여요. 또가 3m/s로 움직이고, 이제 휠의 반경이 10m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1.09mg예요. 따라서 아래쪽에 있을 때는 난 약간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똑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원궤도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엘리베이터 아래층에 있다가 위층으로 올라갈 때 그렇게 이제 내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와 이제 유사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직항력이 커져서 나는 좀 더 무거워지는, 이제
0.09 mg만큼 나는 이제 좀 더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하는 거고, 그럼 위는 어떻게 될까요? 위는 이제 엘리베이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죠. 위에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나는 가벼워지고 따라서 수직항력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위에요. 위에서는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제 구심력이 1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FC. 이게 원궤도의 그 이제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구심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구심력 방향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요거를 플러스로 잡으려면은 이제 이 아래 방향을 갖다 플러스로 잡고 윗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R자임 구심력이 아래로 갈 때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것이 요 힘이 아래쪽으로 향할 때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아래쪽을 갖다 이제 플러스로 해야죠. 그래서 아래쪽 mg가 플러스 mg가 되는 거고 이제 위로 향하는 수직항력은 이제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수직항력의 크기를 구해볼 것 같으면은 이때는 mg-mr분의 v제곱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큼 아까는 어떻게 됐죠? 수직항력이 밑에서는 증가했는데 꼭대기에서는 요거만큼 수직항력이 작아진다. 따라서 나는 좀 요거만큼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요걸 빼줬어요. 빼줘서 그래서 이제 나의 몸무게보다 약간 이제 가벼운 그런 느낌을 받죠. 왜냐하면 의자가 나를 이제 위로 밀어주는 힘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나는 약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속도가 접선 속도가 10m/s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가 이제 v 제곱 나누기 rg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v 제곱하니까 10의 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r 10m g 9.8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10의 제곱이고 여기는 10 곱하기 9.8이니까 요 값은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래서 1에서 1보다 큰 걸 빼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직항력이 마이너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수직항력은 이제 떠받쳐 주다가 더 이상 가서 마이너스는 없고 이제 가장 작은 수직항력은 0인 거죠. 0. 그러니까 뭐가 눌러주니까는 떠받쳐 주는데 눌러주는 만큼 떠받쳐 주는데 떠받쳐 주는 게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직항력이 위에서 0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떠받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그 의자에서 떠받쳐 주는 힘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마치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내 무게를 하나도 못 느끼는 그런 게 바로 이제 무중력 상태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내 몸무게를 느끼는 거는 바로 바닥이 나를 떠받쳐 주는 힘을 느낌으로써 내 몸무게를 느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는 약간 내 몸무게보다 크게 떠받쳐 주니까는 약간 내 몸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거고, 아까 위에서 그러니까 3m/s로 갔을 회전 운동을 했을 때는 이제는 그 이제 의자가 나를 떠받쳐 주는 힘이 내 몸무게보다 약간 작은 힘으로 떠받쳐 주니까 나는 내 몸무게를 약간 가벼워진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수직항력이라는 거는 없으니까 따라서 수직항력이 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10m/s로 회전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꼭대기에서는 수직항력이 0이 돼서 나는 의자가 나를 받쳐주는 힘을 하나도 못 느낀다. 근데 의자가 나를 받쳐주는 힘이라는 게 나의 몸무게를 느끼는 거라 그랬으니까 나는 나의 몸무게를 하나도 못 느끼고 이제 무중력 상태를 이제 느껴보게 된다. 이제 그런 거죠.